자, 이제 기억하시겠죠? 서별관회의, 서쪽에 있는 별관, 청와대에 있는 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서 벌어진 회의 때문에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제출과 부실 경영관리 문제 때문에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장면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동걸 회장님께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낙하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는 시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별관 회의에서 또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이동걸 회장에게 지시하면 안 따르실 겁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협의를 진지하게 깊게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되 결국은 따르겠다는 거 지금 결국 들리거든요.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서별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쪽 위성사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이고요. 앞에 연병정 있고 쭉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관과 영빈관이 있는데 자, 서쪽에 있던 그 서별관 바로 이곳이군요. 자, 박성훈 국장, 이곳에서 벌어진 일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 네네. 그 4조 2천억에 네. 이르는 말하자면 산업은행과 네. 그리고 수출입은행을 통한 말하자면 구조조정 지원 네. 이 자금이 결국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라는 정책 네.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결정이 공식적인 회의체인 경제장관 조정회의가 아니라 네. 일단 지금 서별관이라고 하는 아까 서별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 여기서는 경제부총리와 또 금융위원장 그리고 사는 회장 네. 이 등등의 경제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경제장관회의에 올라가는 의견을 사전에 말하자면 사전 미팅을 하면서 네네. 어떤 점검하고 이런 조율하는 회의인데 네. 여기에서 말하자면 이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내려졌고 특히나 지금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총재 현재 네. AIIB 부총재로 있는 네네. 이 홍기택 총재의 홍기택 회장의 이 최근 폭로에 따르면 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난 결정한 게 없고 청와대하고 기재부에서 다 밀어붙여서 네. 결정해서 나는 따랐을 네. 뿐이다. 라고 하니까 이 잘못된 정책 결정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네. 바로 서별관회의의 모든 전모를 공개하라. 네. 이런 것이 현재 야당의 요구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입니다. 자, 이제 당시 이제 인수위 장면인데 대통령이 발탁한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 네, 결정기자. 야당에서는 이 서별관에서 도대체 대우조선 해양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문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별관 회의라는 건 사실은 이제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쭉 붙어왔던 거잖아요. 이 회의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문서 없이 뭔가 오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까? 야당에서도 회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전 점검, 네. 논의, 또 격이 없는 어떤 논쟁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요. 네. 이번 대우조선해양처럼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네. 이거 누가 결정한 거냐? 이런 걸 확인을 하려면은 어떤 그에 따른 회의록이라든지 거기 결정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 어마어마한 부실을 지고 있고 그 산업은행이 지원한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서별관회에서 어떤 일이 오갔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회의고 비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여당과 산업은행 쪽에서는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만들지도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의, 이렇게 중요한 회의라는데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도 오고 금융위원장도 오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하는 이 굵직굵직한 회의 장소에 자료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 자료 문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늘 국감에서도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태 전 행장 이야기했던 그 서별관회의에 산업은행이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만들지는 않아도 그 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회의 자료를 갖고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중요한 회의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신 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은 또 박성원 부국장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정책 실명제랄까. 이 정책 도대체 누가 폈는지 기록을 분명히 남겨야 부담을 갖고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없는 게 관행이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선 없는 게 관행이라는 자체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아시다시피 저것이 서별관회의 첫 유래가 네. 그러니까 IMF 사태를 맞아서 네. 사실 긴박한 구조조정 문제, 김대중 정부 때 네. 어떤 이런 것을 어떤 공식 협의체에서 기록을 남겨가면서 일일이 다 회의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또 빠르고 때로는 솔직히 얘기하면 국제 규정에 FTA 네. 규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만 불가피한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가 네. 필요할 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때부터 해와서 저기 서별관 회의는 역대 노무현 정부 다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 그 회의록 자체를 발언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러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준비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당국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 가기 위한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준비 자료는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료는 제가 볼 때 얼른 제대로 제출을 하는 것이 네. 계속 검증을 받고 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자꾸 저렇게 미루고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만 해서는 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산업은행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경영평가를 받거든요. 공기업인이 당연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A에서 C등급으로 떨어지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정 평가를 매년 하는데요. 네. 2014년의 그 성적은 2015년에 발표됐습니다. A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된 작년 성과가 2단계나 하락한 C등급이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C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장, 임원,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자기 연봉의 30%, 일반 직원들은 자기 연봉보다 더 큰 11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그렇지는 않고요. 기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의 30%지만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의 110%. 아, 월급의 110%요? 네, 그런 점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종걸 산업은행 회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성과급으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아갔습니다. 이처럼 그 산업은행이 뭐 물론 변명도 할 수 있고 또한 또 규정대로 준 건데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부실이 커지고 또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등급인데 성과급을 많이 받아갔다. 과연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D등급쯤은 가야 성과급 없이. 왜냐하면 이제 몇 조 원씩 돈을 퍼부었다가 손실이 났고 그 결정이나 그 시기도 늦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건 현재 기준대로라면 A, B, C의 C등급을 받아도 보너스는 펑펑 터진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렇게 대우조선해양이 왕성하게 배를 만들던 저 시절 불과 몇 년 전입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무리하게 저가 수주 경쟁하다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홍기택 그 산업부총재 얘기 나왔으니까 산업총재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어제요. 길정규 기자. 어제 국정감사 죄송합니다. 상임위 때 홍기택 부총재가 베이징에 남지 않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 기금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로 인해서 알려졌고요. 네. 오늘 동아일보가 또 관련 특종 보도도 했었는데요. 네. 홍기택 인프라 투자은행이죠.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부총재인데 중국 측에 휴직계를 제출해 놓고 지금 현재 쉬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뭐 자발적으로 쉰 게 아니고 중국이 홍기택 부총재에게 당분간 쉬어달라고 제안을 했다. 아, 본인이 먼저 쉬겠다고 6개월 휴직을 요청한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는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네네. 중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우조선 해양 부실 때문에 네. 홍기택 부총재가 계속 있을 경우에 한중 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줬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AIB라는 게 미국이 중국 주도로 아시아 질서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줬으면 하는 걸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부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부총재 자리까지 주어졌는데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맞습니까? 어떤가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네. 그 중국으로서는 네. 그 애초에 홍기택 부총재를 홍기택 전 사는총 회장을 여기 부총재로 앉히는 자체도 사실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상황인데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당당하게 5위에
거기다 우리 돈을 넣고 있는 네. 말하자면 주요 관계국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의 몫으로 부총재직을 가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홍기택 부총재가 갔던 건데 네. 지금 이런 것이 한국에서 저 사람의 경영 능력이나 네.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된다. 네. 그러면 이참에 어떤 홍기택 개인이 아니라 한국목 자체를 슬쩍 중국이 원하는 다른 어떤 나라의 부총재로 이렇게 갈아치우려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 당국이 지금 이럴수록에 상당히 중요한 그야말로 한중 관계가 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바대로 그대로라면 지금의 충분한 경제 외교 이걸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네. 그리고 홍기택 부총재의 사표를 받고 훨씬 나은 후임을 반드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그 현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홍 부총재가 휴직하는 동안에 후임자가 새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지만 한국인이 선임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좀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부총재 자리를 빼앗기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네. 하겠다라고 했지만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총재 자리를 계속 지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홍기택 부총재가 이제 좀 그 대우조선 해양 경영 관련해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진 건 맞지만 혹시 이런 거 사드나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한 압박을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요. 자, 중국이 지나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기구에서 지위가 떨어진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인천 송도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유치한 국제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녹색기후기구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강조하면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대리 이사국 지위를 뺏겼습니까? 네, 박수영 국장. 네, 지금 원래 우리가 2012년 네. 이 녹색기후기금에 이제 사목을 유치했던 이때 그 이사회에서 우리가 동북아 국가에 말하자면 이 이사 대리국으로 우리가 지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이 대리국 지위를 잃어버렸다. 예. 이사국이요? 대리 이사국. 대리 이사국 지위를 잃어버렸다. 네. 이러한 것을 이제 송영길 의원이 지금 폭로를 했고 어떤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네. 사실은 원래 저희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아주 중요한 국책 과제로 선정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역량을 굉장히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할 때도 보면 네. 취임 직후부터 이 부분이 앞으로 국제적인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 어떤 경제 성장의 계기로 삼자 해서 사실은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외교의 하나로 네. 기후기금을 유치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바뀌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주 무관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도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지금 저러한 일들이 심지어 녹색 기금 본부 자체가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네. 이런 회의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녹색 기금 그러니까 이사국이 있고 대리 이사국이 있고 일반 회원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중간 지위에 있다가 한 칸 내려왔다는 걸 어제 상임위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직접 거론했습니다. 아마 송도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장면 직접 확인합니다. 녹색 성장 MB 정권 GCF 유치가 지금 송도에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리국에서도 빠진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리국에서도 빠졌다고. 대리국에서도 빠졌어요, 이번에. 우리가 어렵게 유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가 유치된 게 GCF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녹색 성장 5년 동안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왜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다 없애버렸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GCF의 사업 문제가 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도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뭐 대통령 말대로 따라오면 뭐가 되겠어 이게. 자, 저 장면입니다. 저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제기구 AIIB 부총재 자리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만 우리의 지위도 떨어졌다는 것. 두 가지 장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